이야, 오늘 복음 나오는 날인가? 웬 반반한 년이 여기를 기어들어와. 축축한 곰팡내와 퀴퀴한 땀 냄새가 진동하는 생활관 복도. 그 정막을 찢고 나온 첫 마디는 경내 구호가 아닌 끈적하고 불쾌한 희롱이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지도에서도 깊숙한 산골짜기, 안개가 거치지 않는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막사문을 열고 들어선 차수연 대위의 군화에서는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대한민국 국군 부대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다. 상의를 탈의한 채 문신이 가득한 등을 드러내고 누워있는 병사들, 구석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사내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비스듬히 누워 킬킬거리며 차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내. 이 부대의 실질적인 지배자 백두명 병장이었다. 어이 아가씨. 여기 면회 오는 곳 아니야. 위병소 애들이 미쳤나 민간인을 그냥 들여보내고 지랄이야. 백두명이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퇴뱉으며 빈정거렸다. 주변에 있던 상병급 병사들이 그 말에 맞춰 낄낄거리며 야비한 웃음을 흘렸다. 형님, 민간인 치고는 몸매가 너무 탄탄한데요? 어디 술집에서 운동 좀 하다 오셨나? 야, 말 조심해. 술집이 뭐냐, 술집이. 다방 레지라고 해드려라. 저열한 농담이 탁구공처럼 오갔다. 차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빗물에 젖은 전투복이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직 사관 어디 있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순식간에 병사들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다. 백두명이 과장된 몸짓으로 귀를 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185cm가 넘는 거고 헬스 보충제로 불린 근육이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아따, 목소리 깔지 마쇼. 듣는 오빠 기분 나빠지니까. 당직 사관? 그 양반 지금 취사장에서 라면 끓여 드시고 계신다. 꼬우면 내가 가서 찾든지. 백두명이 차수연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땀냄새와 담배 쩐내가 섞인 역겨운 악취가 훅 끼쳐왔다. 그는 차수연의 어깨에 붙은 대위 계급장을 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이거 뭐냐? 대위. 야, 요즘은 코스프레도 진짜 리얼하게 하네. 어디서 훔쳤냐? 아니면 오빠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벤트 준비했어? 백두명의 손이 차수연의 어깨를 툭 쳤다. 명백한 하극상. 아니, 군형법상 상관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군법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존재였다. 이곳은 백두명의 왕국이었고 계급장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했다. 차수연은 어깨에 닿은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백두명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손 치워라. 뭐? 내 놈 손모가지가 부러지기 전에 치우라고 했다. 백두명 병장. 순간 생활관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백두명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자신의 이름을, 그것도 이렇게 건방진 태도로 부르는 여자는 이곳에 없었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백두명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위협적으로 손을 들어 올리며 차수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여기가 바뀐 줄 알아? 여기서 너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야. 대위.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자가 다리 벌려서 별 달아주는 세상이라더니 너도 뭐 윗대가리 하나 물어서 달았냐? 그의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주변 병사들은 흥미진진하다는 듯 구경하고 있었다. 어떤 놈은 휘파람을 불었고 어떤 놈은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유희였다. 새로 온 곱상하게 생긴 여군 장교를 짓밟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확인하는 역겨운 의식. 차수연은 멱살을 잡히기 직전 아주 미세하게 상체를 뒤로 뺐다. 백두명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어쭈? 피했냐? 백두명이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달려들려던 찰나 차수연이 차갑게 웃었다. 재밌네. 뭐가 재밌어, 이 씨발년아. 양구 21사단 예하 63연대 2대대 3중대. 일명 망령 골짜기. 보고서에는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적혀 있더군. 그런데 와서 보니 해이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썩어서 문드러졌어. 차수연은 젖은 베레모를 벗어 옆에 있던 관물대 위로 툭 던졌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뭐? 청소? 야, 애들 집합시켜. 이 미친년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백두명의 고함에 생활관 구석구석에서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대략 20명. 좁은 복도가 건장한 사내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차수연을 둥글게 에워쌌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그들의 눈빛에는 적의와 음욕이 번들거렸다. 이 부대는 이미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었다. 간부들은 병사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기 바빴고 병사들은 그 틈을 타 왕처럼 군림했다. 특히 외부와 차단된 이 격오지에서는 백두명이 곧 법이었다. 그는 새로운 소대장들을 구타하고 협박해 쫓아낸 전력이 이미 2번이나 있었다. 그에게 여군 대위 하나쯤은 그저 새로운 장난감에 불과했다. 신고식 거창하게 해주네. 차수연은 주머니에서 가죽 장갑을 꺼내 천천히 끼었다. 검은색 가죽 장갑이 그녀의 하얀 손을 감쌌다. 야, 저거 봐라. 장갑 낀다. 때리시게. 어우, 무서워라. 때려봐, 때려봐. 어차피 내가 먼저 치면 우린 정당방위야. 여자라고 봐줄 줄 알았냐? 한 상병이 깐족거리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너희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차수연이 장갑 낀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나지막이 의졸였다. 나는 너희를 교화하러 온 게 아니야.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707 특수임무단 시절 살아있는 악몽이라 불리던 시절의 살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제초하러 왔지. 잡초는 뿌리까지 뽑아야 다시는 안 자라니까.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백두명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묵직한 주먹이 차수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일반인이라면 아니 어지간한 남자라도 맞고 쓰러질 만큼 위협적인 일격이었다. 하지만 차수연의 시야에서 그 주먹은 너무나도 느리게 움직였다. 하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고개를 살짝 틀어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백두명의 오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거구의 백두명이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차수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뒷목을 낚아채 그대로 관물대 모서리에 처박아 버렸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철제 관물대가 움푹 찌그러졌다. 백두명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낄낄거리던 병사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정적이 다시 한번 생활관을 덮쳤다. 바닥에서 뒹구는 백두명이 코를 감싸쥐며 신음을 토해냈다. 손가락 사이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다. 씨발. 죽여. 전연 죽여버려. 백두명의 악에 바친 비명에 멈칫하던 병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짐승들의 눈빛이었다. 좋아. 차수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교육 시작한다. 전원 집합. 이곳은 전쟁터였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적어도 이 썩어 빠진 부대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양구의 깊은 산속 고립된 이 막사 안에서 오늘 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피해 교육을 시작할 참이었다. 생활관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코가 깨져 피를 흘리는 102명을 보며 잠시 주춤했던 병사들은 이내 우두머리의 비명소리에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잡아! 팔다리 꺾어버려! 좁은 복도가 건장한 사내들로 꽉 찼다. 20명의 남자가 뿜어내는 열기와 악의가 차수연을 향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일반적인 여성이었다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차수연의 눈동자는 감정 없이 메마른 마치 도축을 앞둔 백정을 보는 소의 눈처럼 고요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102명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상병 최기철이었다. 덩치가 산만한 그는 차수연이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다는 것을 계산하고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려 했다. 어디서 되먹지 못한 발차기 한 번 했다고 기고만장한데. 최기철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손이 차수연의 가슴께를 향해 노골적으로 뻗어왔다. 긴장 풀지 그래? 오빠 마사지 잘해. 시원하게 구석구석 주물러 줄게. 그 역겨운 대사가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차수연의 눈매가 서늘하게 좁혀졌다. 주무른다고 했나? 차수연의 오른손이 최기철의 뻗어온 손목을 뱀처럼 휘감았다. 그럼 내 놈 뼈부터 주물러 주지. 우두둑. 끄악.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최기철의 비명이 복도를 울렸다.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하지만 차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최기철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품으로 끌어들인 뒤 그대로 팔꿈치로 그의 턱을 올려쳤다. 퍽! 최기철의 고개가 뒤로 확 젖혀지며 입안에서 피와 부러진 이빨이 튀어나왔다. 덩치 큰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허무하게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이 인연이 진짜. 앞선 동료가 순식간에 당하자 뒤에 있던 병사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좁은 복도는 오히려 차수연에게 유리했다. 그녀는 쓰러지는 최기철의 몸을 방패 삼아 밀치며 달려드는 2명의 병사를 도미노처럼 넘어뜨렸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그녀는 좁은 선박 내부와 건물 복도에서 다수의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는 근접 격투술 CQB의 교관이었다. 술과 담배에 찌든 이들이 당해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죽어. 한 병사가 쇠로 된 대걸레 자루를 들고 휘둘렀다. 붕소리를 내며 날아온 쇠파이프가 차수연의 머리를 노렸다. 차수연은 상체를 숙여 가볍게 피한 뒤 회전력을 이용해 로우킥으로 상대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쩍! 악! 마치 야구 방망이로 뼈를 때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허벅지 근육이 파열된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차수연은 그 반동을 이용해 뒤에서 목을 조르려던 다른 병사의 명치를 팔꿈치로 찍어버렸다. 컥! 커헉! 숨을 쉬지 못해 쌕쌕거리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바닥에 머리를 찢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터져나왔다. 차수연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다. 주먹을 피하고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한다. 불필요한 동작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녀의 손이 닿을 때마다 병사들은 하나둘씩 바닥을 기었다. 뭐냐고 저녀는. 뒤쪽에 서 있던 병사들의 눈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분명 20명이 덤볐는데 서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바닥에 뒹구는 동료들만 늘어나고 있었다. 그때 코피를 닦아낸 102명이 악에 바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는 구석에 놓여있던 철제 의자를 번쩍 들어 올렸다. 비켜. 다 비켜. 저 씨발년 내가 죽여버린다. 이성을 잃은 102명이 의자를 휘두르며 돌진했다. 병사들이 황급히 길을 텄다. 무거워 보이는 철제 의자가 차수연의 정수리를 향해 내려꽂혔다. 쾅! 바닥에 타일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차수연은 간발의 차로 몸을 비켜 의자를 피했다. 백두명이 의자를 다시 들어 올리려는 찰나 차수연이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동작이 너무 커. 그녀의 주먹이 백두명의 명치에 깊숙이 박혔다. 흡. 백두명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숨이 턱 막히며 힘이 풀린 손에서 의자가 떨어졌다. 차수연은 그대로 백두명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무릎으로 얼굴을 찍어버렸다. 퍽. 백두명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뒤로 넘어갔다. 코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눈꺼풀은 찢어져 피가 철철 흘렀다.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복도 바닥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20명의 장정들로 가득 찼다. 개 중에는 기절한 자도 있었고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우는 자도 있었다. 그 한가운데 차수연만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장갑에 묻은 핏자국을 툭툭 털어내며 바닥에 쓰러진 백두명을 내려다보았다. 마사지는 내가 해줬는데. 그녀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시원한가, 백두명 병장? 생활관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간간히 들리는 것은 억누른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조금 전까지 왕처럼 군림하며 차수연을 희롱하던 그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차수연은 쓰러진 백두명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생활관 중앙으로 갔다. 100kg에 육박하는 거구가 그녀의 손에 짐짝처럼 끌려갔다. 그녀는 백두명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옆에 있던 멀쩡한 의자를 가져와 그 앞에 앉았다. 다리를 꼬고 앉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폐허 위에 앉은 여왕 같았다. 전원 대가리 박아. 나지막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아직 정신이 붙어있는 병사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맞은 곳이 너무 아파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지만 의자에 앉아있는 저 여자가 또다시 달려들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안 들리나? 3초 준다. 셋. 그녀가 카운트를 시작하자마자 병사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뒤집었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엉덩이를 치켜드는 자세, 일명 원산폭격.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복종을 택했다. 백두명, 너는 고개 들어. 차수연이 군화 발끝으로 백두명의 턱을 들어 올렸다. 피범벅이 된 얼굴, 퉁퉁 부어오른 눈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너희들이 이 부대를 망령 골짜기라고 부른다지. 간부들도 포기하고 본부에서도 버린 쓰레기장이라고. 백두명은 대답하지 못하고 컥컥거렸다. 입안이 터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 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무서워서 건드리지 않은 게 아니야. 더러워서 피한 거지. 차수연은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백두명의 얼굴에 던졌다. 이게 뭐지? 백두명은 흐릿한 눈으로 종이를 보았다. 그것은 그가 며칠 전 작성했던 소원 수리 종이었다. 익명으로 작성된 그 종이에는 새로 올 중대장이 여자라는데 냄새나 맡게 스타킹이나 신겨서 오면 좋겠다는 저질스러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글씨체가 아주 익숙하던데. 내놈 관물대 일기장에 적힌 글씨랑 똑같더군. 그게 너희는 군인이 아니야. 국가의 세금을 축내는 기생충이지. 그리고 나는 해충 박멸 전문이고. 차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원산 폭격을 하고 있는 병사들 사이를 걸어다녔다.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병사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나를 다방 레지라고 했나? 술집 여자라고 했고. 그녀가 아까 마사지 발언을 했던 최기철 상병 앞에 멈춰 섰다. 최기철은 부러진 손목의 고통과 공포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대답.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최기철이 울먹이며 외쳤다. 살려달라.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살려달라고 빌면 살려주나? 너희는 방금 나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했다. 그것도 20대 1로.
무기를 들고. 차수연은 허리춤에서 삼단봉을 꺼냈다. 촤라락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특수강철 봉이 펼쳐졌다. 너희가 한 짓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다. 특수폭행, 상관살해 미수, 성폭력 처벌법 위반. 군사법원 가면 최소 징역 10년은 나오겠더군. 징역이라는 말에 병사들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군 생활 좀 편하게 하려다가 인생이 끝장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복잡한 서류 작업이 싫어.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한다. 차수연이 3단봉으로 102명의 어깨를 툭툭 쳤다. 법대로 처리되고 불명예 제대해서 평생 범죄자 꼬리표 달고 살 텐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군인이 되어 나갈 텐가.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102명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법대로 가면 자신은 끝장이다. 하지만 저 여자의 방식대로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생활관 문이 쾅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행보관이었다. 102명과 결탁해 부대 물품을 빼돌리고 병사들의 비행을 눈감아주던 부패한 상사. 그는 피투성이가 된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너 이 여자. 지금 우리 애들을 어쩐 거야? 당장 헌병대 불러. 이거 완전 미친 여자 아니야? 행보관이 차수연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102명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행보관이라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해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차수연은 행보관을 쳐다보지도 않고 품에서 붉은색 수첩을 꺼내 들었다. 육군본부 감찰실 그리고 국군정보사령부 합동수사명령서다. 그녀가 수첩을 펼쳐 행보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양구 21사단 63년대 2대대 3중대 행보관 박상철. 횡령, 근무 태만 그리고 병사들과의 불법 도박 혐의. 차수연의 입에서 나온 죄목들은 정확했다. 행보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무슨 소리를. 당신도 선택해. 옷 벗고 헌병대 가서 조사를 받든가 아니면 지금부터 내 부관이 되어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든가. 차수연의 서늘한 눈빛이 행보관을 관통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이 여자는 단순한 대위가 아니었다. 위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온 저승사자였다. 저는.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뿐이다. 예, 알겠습니다. 충성. 행보관이 덜덜 떨며 경례를 붙였다. 102명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기도 전인 새벽 4시. 전원 기상. 연병장 집합. 동작 봐라, 굶뜨면 죽는다. 차수연의 목소리가 생활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어제 얻어맞은 몸이 욱신거렸지만 102명과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침상에서 튀어나갔다. 1초라도 늦으면 어떤 꼴을 당할지 뼈저리게 학습했기 때문이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연병장. 차수연은 단상 위에 올라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풀이 죽은 행보관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병사들은 절뚝거리며 혹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오와 열을 맞췄다. 어제까지만 해도 슬리퍼를 끌고 나오던 놈들이 오늘은 전투화 끈을 꽉 조여 매고 있었다. 오늘부터 너희들의 일과는 내가 707에서 훈련받던 루틴을 그대로 적용한다. 차수연의 선언에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707? 특전사 중에서도 최정예라는 그곳? 불만 있나? 불만 있으면 지금 나와라. 어제처럼 1대1로 붙어주지. 이기면 전역시켜주겠다.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20명이 덤벼도 못 이긴 괴물이었다. 1대1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좋아. 첫 번째 일과는 구보 10km다. 산악구보로 실시한다.
제한 시간은 50분. 나고자는 점심 없다. 네, 대장님. 환자들은 102명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환자. 차수연이 피식 웃었다. 전쟁터에서 총 맞았다고 집에 보내주나? 뛸 수 없는 놈은 기어서라도 따라와라. 만약 나고하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102명을 지그시 응시했다. 어제 내가 말했던 마사지를 다시 한번 해주지. 아주 시원하게. 그 말에 102명은 힉 하고 숨을 들이켰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다시금 떠올랐다. 실시. 아악.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다. 양구의 험준한 산길을 따라 그들의 처절한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차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보관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 상사, 부대 운영비 장부 가져와. 횡령한 구멍 내가 다 메워놓을 테니 넌 앞으로 애들 밥 먹이는 거에 목숨 걸어. 고기 반찬 끊기면 내 목도 끊길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행보관은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차수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이 썩어 빠진 부대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쳐 최정의 부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였다. 하지만 102명은 뛰면서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 두고 보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면 내년도 끝이야.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102명의 아버지는 군납 비리로 얽힌 지역 유지이자 사단장과도 형동생 하는 사이였다. 그는 달리면서 주머니 속에 몰래 숨겨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오늘 밤 외부로 연락해 이 미친 여자를 날려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물론 그는 몰랐다. 차수연이 이미 통신 감청 장비까지 설치해 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 윗선의 개입이라는 것을. 차수연은 멀어지는 병사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더 지져봐라, 개자식들아. 지져야 주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될 테니까. 양구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연병장에는 뜨거운 피냄새와 함께 새로운 폭풍의 전조가 감돌고 있었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다. 더 빨리 굴러. 군뱅이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진흙탕이 된 연병장 위로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차수연이 부임한 지 꼬박 3일째. 삼중대는 더 이상 예전의 당나라 군대가 아니었다. 이곳은 생지옥, 아니 인간 개조 용광로였다. 오전 일과는 PT 체조 2000개. 오후 일과는 산악 구보와 각계 전투. 저녁에는 정신교육과 장비 정비. 식사 시간 10분을 제외하고는 엉덩이를 붙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으악! 나 다리에 쥐가. 한 일병이 진흙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대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조교 역할을 맡은 행보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엄살 부리지 마. 대장님이 보고 계신다. 너 때문에 중대 전체가 얼차려 받고 싶어? 행보관의 호통에 일병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진흙 속을 기었다. 단상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차수연의 눈은 매서웠다. 그녀는 단순히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다. 극한의 상황을 부여해 이들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치고 있었다. 그 시각 102명은 의무대 화장실 가장 구석칸에 숨어 있었다. 아빠. 나 진짜 죽어. 여기 완전 북한이야.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숨겨둔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퉁퉁 부은 입술 때문에 발음이 샜지만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 백창수에게 전하는 절박함은 충분했다. 뭐라고? 여자가? 감히 내 아들을 때려? 이 미친 것들이 돌았나? 백창수의 걸걸한 고함이 들려왔다. 그는 강원도 일대 군납권을 쥐고 흔드는 지역 유지이자
사단장과 골프를 치며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다. 아빠, 나 코뼈 부러지고 갈비뼈도 나갔어. 전치 사주는 나올 거야. 근데 병원도 안 보내주고 훈련시킨다니까? 이거 인권유린이야.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백두명은 과장을 섞어가며 울먹였다. 사실 갈비뼈는 금만 갔을 뿐이지만 아버지의 분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필요했다. 걱정 마라. 내가 당장 사단 감찰 참모한테 전화 넣으마. 그 여우 같은 년 오늘 내로 옷 벗게 만들어줄 테니. 진짜지? 아빠 믿는다. 그년 아주 박살을 내줘야 해. 다시는 군대밥 못 먹게 해. 그래. 감찰 참모 강소령이 내 빚진 게 있어서 꼼짝 못해. 지금 바로 출발하라고 할 테니까 조금만 버텨라. 전화를 끄는 백두명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크크. 차수연,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지. 넌 이제 끝이야. 그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부어오른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 상처들이야말로 차수연을 군사재판에 넘길 확실한 증거였다. 폭행, 가혹행위, 진료 거부. 죄목을 갖다 붙이면 한도 끝도 없었다. 백두명은 희희낙낙하며 화장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행정반 상황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차수연이 헤드셋을 벗으며 차갑게 웃고 있다는 사실을. 백창수라. 거물이 걸려들었군.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감청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다. 백두명의 통화 내용은 토시 하나 빠짐없이 녹음되어 USB에 저장되었다. 박 상사. 예. 대장님. 행보관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오늘 오후에 손님이 올 거다. 사단 감찰부에서 올 테니 손님 맞이 준비해. 감찰부요? 저희 다 영창 가는 거 아닙니까? 행보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차수연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영창은 죄 지은 놈이 가는 거지. 청소 도구 챙겨. 쓰레기를 치우려면 빗자루가 필요하니까. 오후 2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군용 레토나 한 대가 연병장으로 들어왔다. 번호판에는 선명하게 감찰이라는 두 글자가 박혀 있었다. 연병장에서 PT 체조를 하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다려입은 정복 차림의 장교가 내렸다. 사단 감찰 참모 강철민 소령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거만한 태도,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 뒤로 헌병 완장을 찬 부사관 2명이 곤봉을 차고 따랐다. 충성. 사단 감찰 참모님 오셨습니까? 백두명이 훈련 대열을 이탈해 절뚝거리며 달려갔다. 그는 강소령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소령님, 살려주십시오. 저 여자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상처들. 백두명이 상의를 걷어 올리자 시퍼렇게 멍든 자국들이 드러났다. 강소령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백두명의 아버지 백창수에게서 내 아들 건드린 년 손 좀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툼한 봉투를 받은 상태였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강소령이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진흙투성이가 된 병사들, 공포에 질린 눈빛. 모든 것이 차수연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중대장 어디 있어? 차수연 대위 당장 나오라고 해. 강소령의 고함에 연병장이 쩌렁쩌렁 울렸다. 그때 막사 현관문이 열리고 차수연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전투복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아주 느긋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경례도 하지 않은 채였다. 소령님 목청 좋으십니다. 훈련병 조교하시면 딱이겠는데요. 뭐? 에이. 이게 지금 상급자한테. 강소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일개 대위가 소령에게, 그것도 감찰 참모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차수연 대위.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병사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농담이 나와? 강소령이 백두명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병사의 상태를 봐라. 이건 훈육이 아니라 폭력이야. 내가 당장 자네를 긴급 체포하고 직위 해제시킬 수도 있어. 백두명은 강소령의 등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차수연을 노려보았다. 꼴 좋다. 이제 넌 끝났어.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수연은 코웃음을 쳤다. 폭력? 글쎄요. 저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려고 두들겨 폈을 뿐입니다만. 뭐라고? 쓰레기? 그리고 강소령님. 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지난달 부대 회식비 명목으로 나온 300만 원, 그거 어디에 쓰셨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강소령이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백창수 사장에게 받으신 골프채 세트, 그거 아직 트렁크에 실려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고이 모셔두셨나? 순간 강소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건 그와 백창수 둘만 아는 비밀이었다. 너 인연.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헌병. 인연 당장 잡아. 하극상이다. 강소령이 다급하게 손짓했다. 뒤에 있던 헌병 부사관 2명이 차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반항하면 무력을 사용하겠다. 엎드려. 헌병 1명이 곤봉을 뽑아들고 차수연의 어깨를 내리누르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상대하려는 대상이 누구인가? 차수연은 달려오는 헌병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었다. 악! 헌병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매다 꽂혔다. 다른 헌병이 당황하여 테이저건을 꺼내려 했지만 차수연의 발차기가 먼저 그의 명치를 뚫고 들어갔다. 컥! 눈 깜짝할 새에 헌병 2명이 제압당했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감찰 참모가 데려온 헌병을 중대장이 패버리다니. 이건 쿠데타나 다름없었다. 미친. 너 지금 무슨 짓을? 강소령이 뒷걸음질 쳤다. 차수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강철민 소령. 당신이야말로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 차수연이 품에서 검은색 가죽 케이스를 꺼내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단 신분증과 함께 붉은 글씨로 1급 기밀 취급 인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본관은 현재 국방부 직할 특수작전 수행 중입니다. 작전명 클린 스위프. 군 내부 부패 세력 척결 및 전투력 복원.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 작전을 방해하는 자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적군으로 간주하여 즉결 처분할 권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즉결 처분. 그 단어의 무게에 강소령의 다리가 풀렸다. 거짓말. 대위 따위가 무슨. 못 믿겠으면 사령관님께 직접 전화해 보시죠. 아, 그럴 필요 없겠군. 차수연이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행정반에서 대기하고 있던 행보관이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다. 노트북 화면에는 강소령이 백창수에게 돈을 받는 CCTV 영상, 그리고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는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에이, 이건. 이 정도면 군복 벗는 걸로 안 끝납니다. 군 교도소에서 콩밥 좀 오래 드셔야겠는데요. 차수연이 강소령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강소령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다. 백두명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낸 필승 카드인 강소령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수연이 고개를 돌려 백두명을 바라보았다. 자, 다음은 누구지? 내 아빠라도 오라고 할까? 그녀의 미소는 악마보다 더 잔혹하고 아름다웠다. 강소령은 결국 자신이 데려온 헌병차 뒷좌석에 구겨져 태워졌다.
물론 운전은 차수연의 지시를 받은 행보관이 맡았다. 그는 사단 헌병대가 아닌 곧바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이제 차수연을 단순한 무서운 중대장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다. 감찰 참모를 그 자리에서 박살내고 보내버리는 권력과 무력. 그들 앞에서 반항심 따위는 눈 녹듯 사라졌다. 백두명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이게 아닌데. 그는 현실을 부정하듯 중얼거렸다. 백두명 병장. 차수연이 그를 불렀다. 백두명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저기. 대장님. 제가 오해를. 오해? 차수연이 성큼 다가와 백두명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발이 땅에서 둥둥 떴다. 내 아비를 믿고 까불었나 본데 내 아비도 곧 조사받으러 들어갈 거다. 군수품 비리, 뇌물 공여. 너 덕분에 증거가 아주 차고 넘치게 모였거든. 아빠가. 백두명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자신의 어설픈 잔머리가 집안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다. 너는 선택권이 없다. 여기서 죽도록 훈련받아서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내 아비랑 손잡고 감옥에 가거나. 차수연은 그를 바닥에 내던졌다. 전원 훈련 체계. 이번엔 선착순이다. 1등 외에는 전원 재입수.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백두명도 살기 위해, 아니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뛰었다. 그의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덮었다. 이제 그를 지켜줄 왕좌는 없었다. 그는 그저 고통받는 훈련병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날 밤 점호 시간. 생활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고 각 잡힌 자세로 침상에 앉아 있었다. 왕년의 왕백두명은 구석 자리에서 파스를 붙이며 끙끙 앓고 있었다. 차수연이 생활관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군화 소리만이 복도에 울렸다. 오늘 훈련 상태 아주 형편없었다. 그녀의 말에 병사들이 긴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아졌더군. 예상치 못한 칭찬? 내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다. 너희는 군인이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건 너희가 밖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전장에서 개죽음 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다. 차수연의 눈빛이 병사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나는 707에서 내 동료가 약해서 죽는 꼴을 수없이 봤다. 내 부하가 약해서 죽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우렁찬 대답이 생활관을 채웠다. 처음으로 병사들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공포에 의한 복종이 아닌 압도적인 리더십에 대한 경외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백두명만은 예외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두고 봐. 이대로는 안 끝나. 아빠가 잡혀가도 나한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있어. 그는 양구 시내 뒷골목을 주름잡는 조폭 조직 흑곰파의 두목과 형 동생 하는 사이였다. 군대 내부의 힘으로 안 된다면 외부의 어둠을 끌어들이면 된다. 백두명은 차수연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최후의 발악을 결심했다. 그녀가 주말 외박을 나가는 순간 교통사고로 위장해 그녀를 영원히 불구로 만들어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 차수현이라는 여자는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흑곰파 따위는 애들 장난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사신이라는 것을. 토요일 오후 숨막히는 훈련 일정 속에서 차수현이 부대 밖으로 나서는 날이었다. 그녀는 밀린 업무 처리와 정보사령부 보고를 위해 양구 시내로 향하는 군용 레토나에 올랐다. 운전병이 시동을 걸자 막사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두명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화장실 변기 물통 속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빠르게 문자를 보냈다. 타기 출발. 검은색 레토나. 여자 혼자 내릴 거다. 확실하게 처리해. 반병신 만들면 보너스 2배.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백두명은 비열하게 웃었다. 잘 가라 차수현. 군법은 피해도 주먹은 못 피할 거다. 그가 섭외한 이들은 양구와 춘천 일대를 주름잡는 조직 폭력배 흑곰파였다. 군인들이 외박 나오면 바가지를 씌우고 뒷돈을 받아 챙기며 기생하는 악질적인 무리들. 그들은 돈만 주면 사람 하나 담그는 건 일도 아니라고 큰소리쳤다. 양구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인적이 드문 폐공장지대. 차수연은 볼일을 마치고 지름길을 통해 부대로 복귀하려던 참이었다. 운전병을 먼저 보내고 도보로 이동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나오지 그래. 숨소리가 너무 거친데.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녹슨 컨테이너 뒤와 낡은 건물 옥상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대략 30명.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 회칼이 들려 있었다. 그들 사이를 가르고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흑곰파 두목, 흑곰이었다. 아따, 군인 아가씨가 눈치가 빠르네. 우리 의뢰인께서 아가씨 다리 한 짝만 예쁘게 분질러 달라고 하셔서 말이야. 흑곰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이죽거렸다. 차수연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꼈다. 의뢰인이 백두명인가? 아가씨가 그걸 알면 안 되는데. 뭐 어차피 여기서 기어나갈 땐 기억도 못할 테니 상관없나. 흑곰이 손가락을 까딱했다. 애들아, 얼굴은 건드리지 마라. 반반하니까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다. 형님, 맡겨만 주십시오. 조무래기들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하! 차수연이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말에는 좀 쉬고 싶었는데.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포식자의 것으로 변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차수연은 상체를 숙여 가볍게 피한 뒤 놈의 명치를 주먹으로 올려쳤다. 컥! 숨이 턱 막힌 놈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차수연은 놈이 떨어뜨린 방망이를 발로 차올린 뒤 공중에서 낚아채 뒤따라오던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두 번째 놈이 나가떨어졌다. 뭐야 이년. 당황한 조폭들이 주춤거렸다. 하지만 차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늑대 무리에 뛰어든 호랑이처럼 적진 한가운데로 파고들었다. 707 특수임무단 살상 무술 크라브마가. 그녀의 손짓 한 번에 팔뼈가 부러지고 발길질 한 번에 무릎이 으깨졌다. 칼을 든 놈의 손목을 꺾어 그 칼로 놈의 허벅지를 찌르고 쇠파이프를 든 놈의 턱을 날려버렸다. 끄악! 살려줘! 폐공장은 순식간에 도살장으로 변했다. 30명의 건달들이 차수연 한 명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청소였다. 5분 뒤. 서 있는 사람은 차수현과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흑곰뿐이었다. 바닥에는 이리저리 널브러진 조폭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너 정체가 뭐야? 정보사? 특수부대? 흑곰이 덜덜 떨며 물었다. 차수연은 피가 묻은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지며 천천히 흑곰에게 다가갔다. 알면 내 목숨이 2개라도 되나? 오지 마. 나 흑곰이야. 이 바닥에서 내가 누군지. 차수연은 대답 대신 흑곰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우직근. 아! 흑곰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차수연은 그의 멱살을 잡아 자신의 눈높이로 끌어당겼다. 백두명이 시켰다고 했지. 그래. 백두명 그 새끼가 돈 준다고 해서. 나는 죄 없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흑곰은 살기 위해 의뢰인을 팔아넘겼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내 의뢰를 수행해라. 차수연의 입가에 악마 같은 미소가 걸렸다. 지금 당장 백두명에게 전화해. 성공했다고. 그리고 시체를 확인하러 나오라고 해. 부대 안. 백두명은 초조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드디어 벨이 울렸다. 형님입니다. 처리했습니다. 흑곰의 목소리였다. 백두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됐어. 드디어. 야, 차수연 그년 이제 병신됐대.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주변에 있던 동기들에게까지 떠벌렸다.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백두명은 위병소 근무자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몰래 부대를 빠져나왔다. 약속 장소인 폐공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이제 그 지옥 같은 훈련도 악마 같은 중대장도 끝이었다.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어둑어둑했다. 형님? 흑곰 형님? 백두명이 공장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정적뿐이었다. 어디 계십니까? 시체는 어디? 그때 공장 한가운데 켜져 있던 작업등 아래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시체 확인하러 왔나 백두명 병장.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너무나도 멀쩡한 모습. 차수연? 백두명은 귀신을 본 듯 얼어붙었다. 분명 흑곰이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녀는 생채기 하나 없이 서 있었다. 내 다리를 분질러 달라고 했다지. 보너스까지 줘가면서. 차수연이 손을 튕겼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밧줄에 묶인 흑곰이었다. 형님?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흑곰이 백두명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었다. 상황 파악이 되나? 차수연이 천천히 백두명에게 다가왔다. 백두명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걸려 넘어졌다. 살려주세요. 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백두명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용서? 너는 군인을 죽이려 했다. 그것도 민간 조폭을 사주해서. 이건 반역이다. 차수연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냈다. 철컥 장전하는 소리가 폐공장에 울려 퍼졌다. 힉. 내 아비는 뇌물죄로 구속됐고 너를 비호하던 감찰 참모는 군 교도소에 갔다. 그리고 너는 이제 사회에서도 군대에서도 매장될 거다. 차수연이 총구를 백두명의 이마에 겨누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백두명은 공포에 질려 과호흡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뭐든지 하겠다고? 차수연이 총을 거두며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좋아. 그럼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주지. 그녀는 백두명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너는 오늘부로 관심병사가 아니다. 내 전속 인간 샌드백이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매일매일 지옥을 맛보여주마. 그때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차수연이 미리 연락해둔 군 헌병대와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저 쓰레기들 다 넘겨. 그리고 이놈은. 차수연이 백두명을 헌병에게 밀쳤다. 특수상해 교사 및 군무 이탈 혐의다. 영창에 쳐넣어. 그리고 내가 직접 꺼내올 때까지 밥도 주지 마. 백두명은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차수연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죽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지옥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비참한 눈물이었다. 6개월 후, 강원도 양구 21사단 연병장. 전군 최정예 전투 측정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특공 연대와 수색 대대들이 모인 자리였다. 우승은 21사단 63년대 3중대.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단상 위로 검게 그을린 병사들이 뛰어 올라갔다. 그들의 눈빛은 맹수처럼 살아있었고 동작 하나하나에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나 쓰레기가 아니었다. 지난 반년 동안 차수연의 지옥 훈련을 견뎌내고 다시 태어난 말 그대로 인간 병기들이었다.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차수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대장님, 저희가 해냈습니다. 트로피를 든 중대원들이 차수연을 향해 달려왔다. 그 중에는 가장 크게 환호하는 삐쩍 말랐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병사가 있었다. 바로 백두명이었다. 그는 영창에서 나온 뒤 차수연의 예고대로 지옥을 맛봤다. 매일 토할 때까지 굴렀고 맞았고 다시 일어섰다. 아버지가 구속되어 집안이 망한 뒤 그가 기댈 곳은 오직 군대뿐이었다. 차수연은 그를 버리지 않고 뼛속까지 뜯어고쳐 진짜 군인으로 만들었다. 백두명 병장. 차수연이 그를 불렀다. 일병 백두명. 부르셨습니까? 강등되어 일병이 되었다. 자세가 좀 나오네. 이제야 사람 꼴을 갖췄군. 그녀의 칭찬 한마디에 백두명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사단장이 직접 차수연에게 다가왔다. 차 대위. 정말 대단해. 그 썩어 빠진 부대를 반년 만에 최정예 부대로 만들다니. 자네의 리더십은 전군의 귀감이 될 거야. 사단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소령 진급 심사가 얼마 안 남았지? 내 장담하는데 자네는 무조건 1순위야. 하지만 차수연은 정중하게 경례를 붙이며 고개를 저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허허, 겸손하기는.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 차수연은 잠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자신의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짐승보다 못했던 놈들이 이제는 전우회로 뭉쳐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아직 청소할 곳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단장님. 그녀의 시선이 산 너머 또 다른 격오지를 향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고 약한 쇠는 담금질해야죠. 그게 제 임무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부대원들이 차수연을 행갈에 치기 위해 몰려들었다. 대장님, 한번 날아보시지 말입니다. 야, 니들 죽고 싶어? 차수연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도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았다. 와! 그녀의 몸이 푸른 양구의 하늘 위로 솟구쳐 올랐다. 전설적인 707 여제, 망령 골짜기의 악마 교관, 그리고 부하들의 진정한 지휘관. 차수연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가 가는 곳에 더 이상 패배는 없으리라.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백두명은 맹세했다. 다시는 비겁하게 살지 않겠노라고. 그녀가 만들어준 이 두 번째 인생은 진짜 사나이답게 살아보겠노라고. 강원도의 바람이 그들의 땀방울을 시원하게 씻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고도 통쾌한 사이다 같은 결말이었다.